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미국 시온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즐거워요 오늘. 즐겁죠. 뭐. 그래요? 네. 오늘 거물 인사가 초대돼서. 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누가 나오셨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는지 퀴즈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 버니 샌더스, 김대중 전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 안중근 의사.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이분들? 몰라요.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유명한 돈 많기 돈도 아닌데. 그렇죠? 안중근 의사 돈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죠? 뭐지? 조금 더 다른 그런 비율을 드려볼까요?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예, 이분들 요즘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아직도 잘 모르셨습니까? 국민의당의 네. 한 목소리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안 됩니까? 네.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출마를 반대하는 반대를 하는 네, 사람이죠. 사람들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앞서서 스티브 잡스, 버니 샌더스, 안중근 의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하고 비유한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런 퀴즈였습니다. 자, 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핫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돈 의원이라고. 박변 이분이 뭐라고 했죠? 불쉣! 같은 소리 마! 네. 그래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곧 다가오는데 일단은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 1인 이상돈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을 이상돈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입니다. 네. 네. 요즘 때 아니게 국민들한테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저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써도 되는 말이군요. 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네, 있어요. 올랐어요. 네. 저 들었었는데 저 이제껏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써도 괜찮구나. 저는 연료 첨가제 광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샷. 네, 그래요. 직접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고 네. 우리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황당한 얘기를 했다 할 경우에 이제 얘기하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할 경우에 that's bullshit, 뭐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다들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이상돈 의원 프로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1951년 나이는 또 밝히고 그래. 61년 아주 동안이셔가지고 네네. 부산에서 출생하셨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시절 때 출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첫 서양화가 고희동 화백의 외손자고요. 외증조부 고영철님은 한국인 최초로 중국 텐진에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구한말 시절에 1883년 6.1준 홍영식 등과 함께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설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읽진 않겠죠? 다 읽지 않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또 신문물을 접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 박사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시 자연스럽게 bullshit, that's bullshit, you know, man. 예, 1976년 2월달 해군 복무를 하고요. 83년 중앙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그 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치쇄신 특별위원을 지내서 저는 이 보수논객으로 좀 알았는데 제가 아는 보수논객 조갑재 전원책 등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했죠. 검찰의 PD 수첩은 PD 기소는 명분이 없다. 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말이 네. 통하는 보수 이렇게 대표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한노희 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요즘에 근데 발언 수위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뭐 당에서 뭐 제재 없습니까? 아니 뭐
저한테 제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비례대표면 발언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뭐 헌법기관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일단 되면은 자기가 독자적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나 그런 거 굉장히 바보스럽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 중에 김종인 의원이로 가장 강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안 전 대표를 비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전문가예요. 최고로 많이 아는 분 중에 근데 이거 하나죠. 되게 심한 욕 아니에요? 더 소통이 어렵다 이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긴 후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안 전 대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자주 만나고 의견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후에 대통령이 돼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인해 장막에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참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당대표 또는 그 2007년 대선에서 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야말로 본색을 숨기고서 가장 무도회처럼 이렇게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2007년 경선 패배 같은 시련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당 내에서 야당 뭐 그 과정에서 저하고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성숙하고 전통적인 구 여권의 그런 것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그랬던 것은 전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셨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입당하거나 그 이상돈 의원이 그럴 때는 얘기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직접 만난 건 그때지만 그 전부터 그 다 좀 알지 않습니까?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는 강력한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도 다 뭐 이런 거 좀 상대방을 검토해서 저도 뭐 안 전 대표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은 새정치 이제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당시 또 안 전 대표뿐 아니라 그 뭐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현재 있는 뭐 어떤 의원들 여러 명이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고. 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총선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뭐 대통령 후보는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감이 될까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입장이 좀 그렇지만은 그것까지 따질 건 아니잖아요. 총선 앞두고. 네. 그렇죠. 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10일 날 그 후보 등록을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그런 비판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장을 꽝 찍은 것 같고 또 광주도 방문했어요. 광주 방문에서는 내가 추미애하고 대결해야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지 말라는 비판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액션 같은데요. 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추미애와 싸워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까 영어 단어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방위 공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계기? 무슨 계기예요? 누가 전방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솔직히 좀 우리 당에 뭐 제 나이 제 연배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있죠. 저하고 뭐 이렇게 인연적이 있는 분들이고 좀 이런 걸 좀 봐오다가 안 전 대표의 단점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알게 돼서 특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저는 뭐 실망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거 무대는 제가 안 나갔고 내가 이번에 안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일단에 뭐 본인은 이제 후퇴하는 거니까 기대했는 거 그러고 나서 제보 조작 사건까지 해서 당을 완전히 파멸시켰는데 또 대표한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뭐 황교안, 장병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데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재보적 사건도 역시 뭐 연루돼 있고 하니까 이참에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거. 당분간은 뭐 정치 일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는 사실상 은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은퇴하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직접 만나셔서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뭐 외계인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요청도 하셨나요? 고마해라 이렇게. 그것은 이제 제가 직접 1대1 만난 거 아니고 네. 그 몇몇 의원들이 한번 우리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한테 가서 한번 본인을 만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가고 싶지 않아도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 출신 의원에다가 저까지 비례해서 4사람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진짜 뭐 성질 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박차고 나와버렸어. 다 집어치자 말이야 그랬어. 말씀을 아예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고 뭐 그래서 인지 시선 부조와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뭔데 뭐 이상한 얘기하니까 외계인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국중주의. 나 처음 들어요. 이런 저도 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영어 단어 뭐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내홍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재보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현주 의원의 실언도 있었고 최근에 또 김강수 의원 파동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돌파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 뭐 지금은 우리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신세는 야 이런 말씀. 뭐 우리나 거기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실정. 그렇죠. 그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아주 그 심판, 엄정한 심판. 그로서 문재인 정권이 비록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현재 야3당은 외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자성의 목소리나 아니면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뭔가 좀 변화해보자 이런 바람은 있나요? 근데 뭐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되는 것도 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많지 않지만은 뭐 상임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활동은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당보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뛰어드는 것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거 되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고 의원직까지 버렸잖아요. 근데 의원직 사퇴한 걸 아는 사람이 없었지 국민들도. 아니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새 정치는 이미 퇴락해 버렸죠. 2012년, 13년 정도에 좀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지역 패권주의, 뭐 기업화 패권주의에 식상했던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봤던 것이죠. 그걸 담아내질 못한 거죠. 못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능력도 좀 한계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어떤 새 정치 그 슬로건을 보고서 자기를 돕겠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10분의 1이라도 가져갔으면 이렇지 않죠. 그렇죠. 극단적인 비유가 장하성으로 시작해서 이준서로 끝났죠. 이준서로 끝났다. 실체가 없다. 안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글쎄요, 출마하기를 바라는. 이렇게 딱 한번 나와보라고 해도 별 나오질 않네요. 자, 그러면 안전 대표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당 대표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정말 애매한 상황 같은데요. 진짜 우리 뭐여서 진짜 우리 당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역대 제3당 예를 들면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이나 이회창 전 총재의 선진당 같은 경우 또 지금의 바른정당 같이 의석이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정도의 원외위원장만 있는데 우리는 원외위원장이 거의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이게 이미 좀 예상을 한 거죠. 그 문제라는 게 안철수 사당화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109명의 명단 이런 것이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구조에서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이번에 된다면은 당원 민주주의라는 과장된 이 민주주의죠. 예. 뭐 그것에 해서 되는 것인데 당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 이렇게 3파전 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누가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 두 의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호불호가? 선호가 없습니다. 안 쳤으면 안 되면 돼요. 그런 거 같고. 그러면 전당대회,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당원 대의원만 투표를 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대의원이 없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모든 당원 투표로. 예. 국회의원도 1명, 지역위원장도 1명, 보통 당원도 1명, 당비를 안 내도 1표, 뭐 자간 등록만 돼서 1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다면 당이 글쎄요 탈당하는 의원들도 생길 것 같은데. 생깁니까? 뭐 당장 탈당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원내와 그 당이 뭐 따로 노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 전 대표가 또 어떻게 할지 그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수 의원 특히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강은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안 전 대표가 대표에 선출이 된다 그러면 바른정당하고도 뭐 좀 될 수도 있고 뭐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개편이 있잖아요. 있을 그건 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그건 다 가짜 뉴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 가짜뉴스다. 그러면 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말이 달라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선거 결과라는 게 뭐 지금 예측하는 거랑 결과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지만은 뭐 자유한국당 TK 빼고서는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다. 이번에 호남의 선택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당대표 뽑는 데 있어서. 정동영, 천전배 두 의원이 뭐 상당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국민의당에겐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예,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요? 9일날 그 최승호 감독 세영한 공범자들 시사회가 있었어요. 시사회가 있었고 아마 이상돈 의원이 최 PD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호 좀 PD. 있죠. 네, 그래서 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도 어제 갔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하느라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 언론 지금 특히 이제 MBC, KBS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었고 망가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영화도 공범자들 영화도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 나서의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일단 그 지난 그 9년 동안에 뭐 거의 10년 동안에 그것을 참 굉장히 박진감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참 그렇게 도큐멘터리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기 뭐 우리나라 도큐멘트 영화에 있어서 안에 그 자체로서 금자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방송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에서나 뭐 다른 곳이라나 협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당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는 또 우리 환노위에서는 MBC 그 백종문 등등등 그다음에 뭐 청문회 세우자고 그랬는데 그게 저기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반대해서 그걸 우리가 다수결을 통과시켰어요.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다만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죠.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저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4대강 관련해서는 뭐 좀 적폐라고 규정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PD 수첩에서 이 4대강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막 그래서 또 이 공범자들하고도 연관도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제가 이제 최승호 PD를 그때 이제 좀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최승호 PD가 MBC를 뜨기 전에 마지막 썼던 검찰 스폰서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승호 PD와 또 이제 박성호 기자협회장, 또 박성재 기자와는 제가 뭐 시사인에다가 한번 기록을 남겼습니다만은 제가 MBC 파업이 장기화될 때 노조원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제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좀 움직여서 그 김재철 사장을 조기에 퇴진시켜 주기로 좀 이렇게 거진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MBC 노조가 파업을 그때 풀었죠. 그리고 이제 박문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 당시 가을에 뭐 이런 자기 부친 문제에 대해서 좀 그걸 약속을 이행을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당시 박문진 이사 중에서 우리한테 좀 저한테 좀 호응할 수 있는 분들 두 분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2013년 초에 김재철 사장이 이제 그 박문진에서 해임됐죠. 야,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저런 약속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했을까? 이제 알겠 뒤에 이상돈 의원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약속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팍 되네요. 이제 됩니다. 이해되는데 야, 우리 역시 우리 방송 열린 방송이야. 네. YTN에서 MBC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남의 방송 얘기해주고. 왜 못해요?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MBC도 조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아나운서들 지금 네. 나간다 그러고 있고 뭐 MBC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MBC 문제는 지금 또 참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또 사람을 또 막 썼기 때문에. 예,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KBS 사장이나 MBC 사장 저는 뭐 금년 나가야 된다. 금년 넘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어떤 적폐냐 나름인데 저는 대체로 얘기해서 전 다 공감합니다.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한때 민주당이 정말 어려웠을 때 이상돈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마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응어리 좀 앉았습니까? 민주당 망해라 이러면서. 아이 그때 제가 좀 보면은 이제 통상적인 것 같으면 뭐 문재인 당신은 뭐였나? 당신은 뭐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예, 그 사실은 좀 그 주변에서 좀 말을 바꾼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좀 말한 거 보면은 제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많이 감쌌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되게 개혁적인 보수주의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2012년 개혁적인 보수 뭐 이게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보수주의 그 정치 철학의 그 시조라고 보는 그 에드먼드 버크 아닙니까? 예. 그 버크는 영국 정치에서 당시 보수당이 토리당이 아니라 개혁당인 그 휘그당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크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벌어진 처참한 유혈극을 보고 그런 것이 영국에서 발생할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영국에서 그런 게 발생할 거로 걱정하고 죽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 폭도들이 내 시체를 꺼내서 난도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무덤에다 큰 바위를 갖다가 올려놓도록 했어요. 근데 영국에는 그런 게 안 생겼죠. 그렇죠. 왜냐? 그런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주의가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 하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우리가 보수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된 보수정당 제대로 된 보수정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 좀 그래도 그 씨앗이 된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에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김영삼 이회창을 걸러온 그 뿌리가 그래도 한낮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예전 좀 그 민주정의당이나 군부 그쪽이고 그 TK와 그 극단적 보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완전 외면받고 있거든요. 그 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 계속 가면 소멸된다는 얘기도 혹자들 하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수 정당이 살 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서 저 이혜원 의원 또 김세현 의원 같은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그런 분이 좀 어렵더라도 좀 시련을 견뎌내고 바른정당만 말씀하시는군요. 초지일관 좀 어렵더라도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의원님 뭐 바른정당 쪽으로는 생각이 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어차피 국민의당에서 한 것이고 그건 단순히 안철수 전 대표뿐 아니라 우리 같이 했던 뭐 제 비슷한 연배 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주승용, 뭐 황주홍, 좀 저보다 조금 몇 년 대학 후배인 조배수, 김동철 뭐 이런 사람들과 이미 그 동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요? 네. 그런 게 뭐 정치인이 뭐 역할한다고 결심한다 그대로 됩니까? 그것은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뭐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 눈치 안 빼고 소신 있게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당에서 이렇게 당 대표라든지 당을 쓴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 왜 그래요? 당에서 지금 뭐 저기 한국당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거기 뭐 보세요. 뭐 최고위원하다가 막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뭐 그 싸우는 게 한두 번 봅니까? 당 내에서 응원도 많이 받으시죠? 글쎄요, 뭐 좀 요번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당뇨로서 오랫동안 했다가 결국은 이제 좀 나이도 많고 앉아서 은퇴한 분이 저한테 자기도 정당 생활을 사반세기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 점점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주의자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 그 말리로 들어갔다가 외계인 같다고 발언한 의원은 누굽니까? 아니 뭐 거기서 본인 앞에서 외계인 같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나와서 뭐 박차고 나오셨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래서 뭐 주변에 이런 애들만 끌고 다녀서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안 해. 그랬죠. 그래도 안 들으시는 거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외계인 같다는 거 아니야. 벽다구 외계인 같다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달라요. 그것도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 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뭐 스티븐 잡스나 또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의 성격과 대단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 하지만은 말하자면 리더가 좁게 켜 있고 후방 측방 리더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그 언론이 안철수라는 거대한 신안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정치학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이런데 일단 정치할 정도의 소통이라든지 이해력이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사람이고 정치 DNA가 없다 이 말이죠. 아예.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또 정치 DNA가 타고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좀 사기꾼.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대선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실패에서 이렇게 픽업하는 바뀔 것 교훈이 같은데?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제가 저도 추리해 보면은 그때 한번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을 접은 거, 서울시장을 접은 거는 선뜻 그것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상태였죠. 근데 그다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 안철수는 이제는 다르다고 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는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장 뭐 출마는 뭐 이렇게 당대표 안 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우리나라 좀 후보가 없어서 그야말로 방 붙여놓을 상황이에요. 서울시장 후보 구함 뭐 이런 거. 솔직히 이게 제가 솔직한 말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보를 야3당이 지금 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어쨌든 지방선거에 TK는 TK 가져가는 거죠. 사수하려고 보는데 그럼 국민의당은 호남 사수할 수 있습니까? 호남에서 사수해서 뭐 3개 광역단체장 3개 사수는 그걸 불가능한 일이고 뭐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뭐 전남 또는 전북, 광주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 박지원 의원이 나간다는 얘기도. 근데 좀 박지원 의원이요, 모모 의원 같은 지금 대상 있는 분들은 국민의당 후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자체 경쟁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경쟁이 있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에 합당한다고 해야 돼? 그것도 새빨간 가짜 뉴스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나서 되고 어느 당에서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이 3당으로서의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재하는 이유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장관 인준 청문 그게 큰일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야권 원로가 우리 당 등한테 이랬다 그럽니다. 야당은 그 새 정부 들어오면 장관을 낙마시켜야 야당이요. 그랬대. 그러면 솔직히 한번 뭐 요번에 야당당과 야당한 정당은 국민당밖에 없습니다. 네. 맞잖아요. 안경환 교수는 언론 검증으로 떨어졌고 유일하게 낙마시킨 건 조대엽 교수 아닙니까? 그 우리가 떨어뜨렸잖아요. 거죠. 네. 그 얼마나 역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멀쩡해요. 당은 아무 이상이 없어. 문제 있는 것은 누구야? 예, 누군데 근데 좀 딜레마 같은 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당 지지율이나 이렇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뭐 좋지 않은 것도 올라가는 거죠. 뭐. 근데 집에 불나면 구경하러 나오잖아요. 인터뷰 쭉 해보고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으로 다가가는데 이상돈 안철수 의원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 이 의원 모처럼 모셨으니까 밖에서 뭐 교수 했던 생활 혹은 뭐 정치 평론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하고 이게 국회로 들어와서 하고 생활하고 솔직한 말로 뭐가 더 좋아요?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교수 생활 30년 하고 뭐 제가 아무튼 빨리 접었지만은 뭐 제가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정치 이렇게 뭐 의원은 처음이지만은 뭐 정치 과정 뭐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전혀 못 느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환노위에서 노동 문제는 좀 이제 지금 익숙해졌지만은 뭐 환경이나 뭐 수자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솔직히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 정도 제가 자신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끝나고 어떻게 지역구로 다시 한번 정치 도전할 계획은 있으세요? 너무 좀 뭐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뭐 저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몇 년 안 되는 시간은 좀 저 나름대로 좀 마지막으로 뭐 책을 한두 권 쓰든가 좀 그런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권 여당에서 콜이면 어떻게 합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이 아마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국민의당이 와야 돼서 일부가 들어간다거나. 그건 뭐 들어갈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마 호남의 초선들은 그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중진들은 전혀 아니고. 이 의원님 개인은?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요즘에 그 심정이 어떠신지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심정? 화가 너무 나신다든지 매일매일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뭐 좀 신경질 나고 좀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십니다. 진짜. 한심하고 또 이제 그러게 대해서 뭐 내가 또 모른 체 하는 것들은 좀 그렇고 뭐 저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잘 통하는 의원들도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8월 27일이죠. 27일이요. 예. 어쨌든 뭐 전당대회 무사히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 비난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잘 돼야지 뭐 그래도. 결선 투표는 도입된 거죠? 네, 결선 투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철수 쪽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반대했는데 뭐 어차피 통과됐고 뭐 그대로 하는데 솔직히 그 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당원 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그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광역단체장 경선 룰이 참 잘 맞는 겁니다. 만들기는 크게 잘 나왔죠. 그걸 잘 만들어서 서청원 후보가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고 됐죠,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적골된 겁니다. 그 룰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했으면 저렇게 안 됐어요. 자기가 잘 만든 룰에 의해서 탄생한
대표를 박살냈기 때문에 적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지원했던 거를 지금 후회하시는 건지요? 그런 후회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후회하시겠죠. 뭐 앞으로 계획은 뭐 아직 예정된 거 없으시죠? 지금 뭐 하나하나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예. 국정감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워낙 뭐 아까 자신감을 내비쳤으니까 환노위 국정감사 잘 네. 치르셔가지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또 정부 비판적인 야당 됐으면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희 방송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면 마무리 엔딩곡 부탁하거든요. 제가 좀 공부한 것들이 그래서 좀 라틴 계통의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글로리아 에스타펜의 그 데스티니 그 운명이라는 누구의 운명 그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알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스티니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돌아오죠. 네. 예, 네. 내일 뵙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 팟캐스트로 오십시오. 팟캐스트 오면 49금 다른 버전의 팟캐스트 방송이 나가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 이상돈 의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노래 들으면서 이상돈 의원과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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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를 듣고 계십니다. 허나 지금 듣고 계시는 요 버전은 94.5MHz 나가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 팟캐스트로만 나가니까 양해하시고요. 자, 이어서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시간인데 그 전에 아까 들으셨죠? 성우 여러분의 말씀. 또 빈속에 들으면 올린다고 구토할 수 있으니까. 빈속에 어떻게 올려? 뭐가 있어요? 꼰대들은 꺼져주세요. 미싱미싱거려 내 말이지. 뭐. 요즘 젊은 꼰대들이 많더라고. 난 20대 꼰대들 본 적 있어. 그러니까. 20대도 꼰대가 있어요? 물론 때려요. 생각이 꼰대면 꼰대인 거야. 70대에도 꼰대가 아닌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난 맞아요. 홍준표 대표만 꼰대인 줄 알았지. 거기는 나이도 꼰대, 생각도 꼰대. 그래요. 자, 이번 코너는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소위 말하는 각종 찌라시. 찌라시. 네. 요 인기 좋던데. 기자들만 돌려본다는 찌라시를 홍 기자가 풀어보는 시간인데 이번 주 찌라시의 첫 번째 뉴스가 네. 야, 진짜 은밀한데 이거. 남자 기자 단톡방 성희롱 일파만파. 근데 맞습니다. 말이죠. 네. 요거 말이죠. 네. 누가 취재한 줄 알아요? 홍상희 기자. 야, 홍상 기자 팀에서 취재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YTN 플러스에서? 네. 와. 플러스에서. 네. 대단하죠? YTN이 아니라 YTN 디지털 뉴스팀인 YTN 플러스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야. 왜 YTN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나? YTN 플러스가? 우리는 깐다. 아. 기자인 거 깐다. 이거 좋다. 언론사 주면 다른 모 언론사에도 이게 제보 같이 들어갔거든요. 안 밝혔네.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네. 직장인 단톡방. 직장이나 돈 났어요? 네. 야, 구라치고 있네. 요거 이런 거 같은데? 고라치고 있네. 왜 시사인에서 그 언론사 간부들이 예.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똑같네. 근데 그거 지금 다른데 언론사에서 안 받아 쓰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가? 이게 그러니까 기자라고 밝히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우리는 디지털 뉴스팀이니까 믿고 맡겼다는 그렇죠. 거네요. 제보를 했다는 거네요. 한번 소개 좀 지금 해주세요. YTN 라디오에서 YTN 라디오 디스하고 YTN 플러스 칭찬하면 돼?
막 나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것도 그거지 뭐. 저희가 이제 지난 8일날 보도했는데 피해 여성 A 씨가 이제 저희한테 제보한 거예요. 예? 현직 기자인 남성 4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기자들에 대한 성희롱적 대화를 했다고 제보를 해왔어요. 예. 근데 이게 뭐 단톡방 다 만들 수 있고 뭐 이런데 이 남자 기자들이 자기와 관계가 있었던 이 여기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실명, 소속 회사, 신체적 특징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땡땡땡 이름이에요. 네. 성감대 많음, 키 몇 센치,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슴 큼, 아니 뭐 가슴 그냥 가슴 겉으로 큼. 보고 알 수 있다 쳐도 네. 성감대를 어떻게? 성관계 7회. 이걸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이 리스트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소설을 쓰는 것 근데 같은데. 이 4명의 그 남자 기자들이 한 이런 음담 예. 패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은 요 4명 중에 한 명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성감대 사람이 많은 본 거야. 사람이 아니 봤습니까? 그거 모르죠. 네네. 리스트가 이제 저희가 보니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이 화들짝 놀란 거지. 놀라주기 말이 되나? 자기 이름 있으니까. 이거는 큰데 크죠. 그래서 이제 제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받을 만하네요. 근데 이거를 뭐 신고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도 자기 신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썼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예. 낮에 썼을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전화 오는 거야. 어디서? 이게 이 친구들이 국회 출입 기자였던 거예요. 네. 이 4명이. 네. 국회에서 이미 신원이 다 밝혀졌어. 이 4명 기자들에 대한. 누군지 알아. 누군지. 어디에요? 아, 얘기하면 안 되나? 예. 기사는 실명을 안 밝혔는데. 기사는 안 밝혀져. 전혀 안 밝혔죠. 근데 자기가 뭐 요즘은 네티즌 수사들도 누군지 다 밝히는데 금방 알지. 기자들끼리 누군지 더 잘 알지 뭐. 예. 근데 어쨌든 4명입니까? 네. 남자 4명? 미디어 오늘이 이제 다시 했어요. 미디어 오늘이 미디어를 워치하는 예, 예. 매체니까 세계일보 측은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세계일보 출신 한 명 있군요. 아이뉴스 24는 본사 기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고 상황 파악 중. 아, 한 명씩 얘기하네. 파이낸셜 뉴스 측은 상황 파악 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 조사 중. 그 4명이네,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뭐 수백 명,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자들이 내 이름도 있냐? 우리 쪽으로 전화 오는 거야. 혹시 내 이름 확인하라고? 있냐?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홍 기자 있어요? 내가?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친한 기자들이 거기 대상이 됐겠죠. 아니, 나는 이제 반대로 이거 진짜 좀 형편없는데 지들 이름 적어놓고 너도 여자들 기자들이 큼, 저금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머리, 내가 뭐라고 머리? 얘기는 안 할게요. 손가락이 큰 뭐. 야, 이것들이 제정신이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끼리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개인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헷갈릴 수 아니요, 있잖아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무슨 대학교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카톡이는 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는? 이런 글 쓰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말도 사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데 우리가 전파성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4명이 전파시킬 애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다만 회사 차원에서 징계는 가능하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모욕 내지 뭐 명예훼손, 글쎄 이게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댓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니네들 성희롱 해놓고 또 밖으로 기사 쓸 때는 성희롱 척결해야 된다. 제 말이 그거예요. 문제 삼고 이런 기사 쓸 거 아니냐.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기레기 거예요. 얘기를 또 듣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자라는 거는 되게 소명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사를 글을 씀으로써 어떤 쪽에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쪽에는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성감대가 있니 없니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쓴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희롱이라든지 성범죄 같은 걸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아직도 기자사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이 나왔어요. 좀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그런데 징계를 해야 되겠죠. 뭐 범죄까지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러면은 그 자체 징계를 언론사 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감봉? 아마 출입처는 바꿀 것 같아요. 출입 바꾸고. 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제가 찌라시를 지금 지들은 잘생겼대?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 대충? 저는 모르죠. 근데 이미 신원이 다 밝혀져서 이제 다 나와요 얼굴이. 나이대가 얼마쯤 돼요? 말진이에요.
아주 젊은 30대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새끼들이 말이야. 기자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쇠가리만 한데 요걸 그냥 내가 해볼라 그냥.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뭐 어떤 언론사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후속 보도 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 2달 뒤에. 제발 후속 보도 좀 해요. 하고 나는 좀 최대한 모자이크 해가지고 모양새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모자이크 뭐야? 최대한 얇게 하는 거야? 아니 얘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냥. 쥐들 뭐에 생겼길래 이따고 글을 써. 반성했겠지. 자기네들도 화들짝 놀랐겠지. 좀 보여줘요. 예. 큰지 작은지 좀 보여줘요. 머리가? 머리든 뭐든. 근데 이런 거 말이죠. 지금 단체 카톡방이 터진 거잖아요. 그때 뭐 동국대 학생들도 단체 카톡방 대학교 학생들 남자들끼리 모인 단체 카톡방 없어. 한 100개 많어 이러고. 이랬어? 많아요. 난 대만 나 안 하나. 뭐래? 난 안 해. 난 별로 안 해.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한 100개 있으면 반 이상은 저는 한다고 봐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제가 찌라시에 있는 걸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쓴 기사가 찌라시에 도는 거 처음 봤어. 신기한 일이네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뿌듯했겠어요. 내 기사가 찌라시에 나왔네. 뿌듯했어요. 네. 저희 뭐 직원 칭찬 좀 해줘야겠어요. 요것도 다음 주 찌라시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후속적으로 보도하지 우리가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찌라시 YTN 라디오에 나와. 뭐 이런 하여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경남에 자유한국당 대표지 후보 아니고. 어머 나 왜 이래. 괜찮아요. 편집해줘요. 아니야. 뭘 편집해? 이거. 계속 후보로 있으라 그래. 이분이 휴가 때 또 책을 갖고 가셨대. 뭐 읽었을까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요. 영국 보수당. 예. 정당의 생명력, 영국 보수당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영국 국민한테 외면당했던 보수당이 어떻게 혁신에 성공해서 현재 강한 보수가 될 수 있었는지를 기술한 책이래요. 캐머런 전 총리. 그렇죠. 얘기는 근데 글쎄요. 책을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읽었을까?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 변호사 말은 이거지. 읽었는데도 그 모양이야? 맞아요. 그 뜻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런 평가가 나온 게 그대로잖아. 지금 변한 게 없잖아. 자유한국당의 모 보좌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읽었을까?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뭐 박찬주 대장 관련해갖고 뭐 잘못이 있지만 또 옹호해줬잖아. 이렇게까지 그렇죠. 할 필요 뭐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서하고 완전 괴리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최근에 시도별 특보단 명단을 보면 다 자기 측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냐. 아니 책을 휴가 때 굳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쉬었겠지 뭘 또 읽어. 뭐 소문만 받겠지 머리말. 아니면은 리스트만 배포할 수도 있어. 맞아요. 아유 뭐 읽었을까봐. 예전에 좀 박근혜 대통령 휴가할 때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했었거든. 과연 읽었을까 심드스러요. 시간도 안 맞고 못 봤을 거예요. 뭘 그러니까 봐. 뭐 하여튼 뭐 재미없는 주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예.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가지고 김영문 관세청장 발탁됐을 때 저는 이분이 이제 원래 검사였잖아요. 맞아요. 왜 발탁했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그쵸? 관세청장이면 기재부 쪽에서 많이 가는데 원래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뭐 이분이 특별히 뭐 이렇게 관세청과 관련된 일만 해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약과 외환거래 사건을 주로 해왔고 뭐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걸 하셨긴 했지만 첨수부 부장검사 하셨고 보호법제과 과장 뭐 이렇더라고요. 아니 검사가 계속 돌잖아요. 네. 다 그냥 다 해본 거야. 특수부 뭐 첨단조사부 뭐 다 해본 거고 굳이 관세청하고 관련 있나 이건 싶긴 간단한 한데. 거죠.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아니 저 사람이 관련이 없는데 왜 저기로 갔지? 라고 하는 거는 뒤에 다 최순실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관세청장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니까 예전은 관세청장이 최순실 입김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한번 제대로 개혁을 해라, 혁신을 해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관세청장이 나갔다가
어떤 민간 기업에 있다가 1년 있다도 왔어. 안 오르는 하나도 사람이 없었어요.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한테 면접 보고 한 거 아니야? 최순실한테 충성했다 했었고 뭐 이랬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한 반대 관념으로 그래서 제가 검사 출신했지 않을까. 궁금해가지고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개혁 의지 표명한 인사다.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 윤영찬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분이 보면은 법질서에 대한 뭐 법무부의 법질서 선진화과에 계셨었어요. 뭐 그거 한 번 있었다 갑자기 뭐 법질서가 생기나? 아니 그건 아닌데 예.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면서 면세점 특혜 의혹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밝히고 해보고 싶다. 관세청에 대한 그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오. 조직 쇄신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다. 오 멋있다. 그러면 아예 개혁하기 위해서 청장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네요. 네, 그 법질서 확립을 관세청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래요. 와. 근데 저는 이분을 법질서 관련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김용문 변호사? 네, 예. 너무 멋있어요. 나 그때 정말 혼자 반해서 지금 저러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가만히 넘어가. 뭐 하는 거예요? 됐으면 되는 게지. 다음에 우리 교수님을 모시려고. 됐어, 넘어가요. 알았어. 나 왜 저러나 싶더라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심상정 전 대표 네. 서울시장 출마할까요?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지. 찌라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봐봐. 그러니까 찌라시지. 자 정의당에 지역구가 2개 딸락 있는데 나가면 뭐 하려고. 못 나가요. 나오시면 안 돼요? 아니 지난번 뭐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말했잖아.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양보하고 이런다면 모를까. 지금 민주당에서 난 양보할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 1g도 없어요. 어. 당선을 그러니까 설사 나간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어. 안 돼. 근데 국회의원직을 버린다고요? 딸랑 6석이 있는데 이건 말이야. 이건 그냥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제 팔 하나 걸어라 계속. 그럼 걸지 말. 뭐 남의 일 걸을 아니 건 우리 없는데. 24일 안 나가요. 녹화하러 나오실 건데 그때 만약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팔 어떻게 할 거야? 안 나간다니까. 나간다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며. 생물이라도 그걸 버리고 가냐고. 아니 어쨌든 근데. 서울 시민이 뭐 저기 운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또 고향이라고 서울도 아니라고. 아니, 서울 시민들이 다 서명 운동하고 뭐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를 갖고 와가지고 진짜. 여대생들이 삭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야지. 나간다고. 안 나갑니다. 안 나오나요? 예, 안 나가고 요거 난 오늘 찌라시 중에 제일 재밌는 찌라시가 요거예요. 문재인 정부 주요 라인. 그렇죠. 요거 중에서 네.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네. 한양대 전성시대. 그렇죠. 왜냐면 많죠 한양대. 많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양대 맞아요. 출신이거든. 네. 근데 정말 찌라시입니다. 정치권에 도는. 네. 임실장 사람들이 대거 여기저기 여기 마구마구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골찌라시가 나왔어요 지금. 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86학번이죠. 86학번이죠. 전대협 의장도 했고 총학생회장도 했고. 근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한양대 경제학과 80학번. 근데 뭐 이건 청와대 쪽이고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 대표. 그죠? 뭐 임 실장이랑 추미애 대표 사이 좋죠. 좋대? 너랑 나랑은 좋아.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이춘석 의원 역시 사무총장인 이춘석 아니, 의원도 한대 법대 나왔어요. 이거는요. 네. 이건 예전 뭐 박근혜 정권 때 성관대 출신이 많았다. 그냥 저는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 출신이 많았다는 그래. 것은. 태평성대?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상하게 하는데 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따져보면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잖아. 그렇지. 아이, 물론 그렇죠. 지금 경제라인도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이 주축이 돼 있대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이가? 영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이명박 정권 때는 고소영이라고 있었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몰라 예를 들어서 예를 완전 저희 대학처럼 지방대가 막 된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지만 네. 아니 주요 대학들이 다들 어차피 주요 대학들이야 그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제가 이 찌라시 말고 네. 이거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네. 말고 진짜 정가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제가 하나 네, 풀어주세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개 네. 틀겠습니다. 무섭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아니 찌라시인데 뭐 돌아다니는. 예, 그 청와대 경제 라인은 변양균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이나 정무 부분은 이제 임종석 라인이 많다. 이런 얘기는 돌고 있어요. 변양균 네. 그 변양균을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변양균 또 있어요? 나 변양하고 자꾸 헷갈렸어. 변양균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네. 요것도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찌라시를 얘기한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맞는 것 같다. 아직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럼 중앙무대로 나오시나요? 못 나오죠. 변은 못 나오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낙인이 돼버려가 네. 사람이. 보고 싶은데. 왜요?
아니 뭐 또 자기 스타일이에요? 젠틀맨이야? 젠틀맨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좀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은 누구누구 씨? 아니 근황이 궁금하다고. 아니 지금 그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은 네. 저분이잖아요. 이 과학기술본부장 박기영 씨. 예. 박기영 씨가 그 10일 날 네. 언론 인터뷰하면서 네. 사태 없다. 사태 없다고 밝혔거든요. 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거는 편을 못 들어줘. 근데 그거는 사실 황우석 사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변장군 씨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죠. 영원히 낙인이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네. 박기영 씨 같은 경우에도 다들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저렇게 뭐 못 나간다 하니까. 뭐 변양균 실장이 새로 와가 뭐 시킨다 해봐요. 난리 나요. 찔하시니까요. 여러분 뭐 깊게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그런 찌라시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좀 털어주는 그렇죠. 거고 방금 저희가 말한 거 뭐 알겠습니다. 변 뭐 이런 네. 건 다 요 말은 뭐예요? 주의 있게 뭐. 듣지 마세요. 난 뭐 강호동 형 이름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젠틀호동은 뭐예요? 젠틀호동? 아니 다 젠틀하고 호남에다가 동은 뭐예요? 동안이야? 아니 동안 아니에요. 운동권. 그게 네. 청와대 많다. 젠틀호동이다. 네, 젠틀호동.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말 짓기 좋아하잖아요. 잘 강소영 만들었다. 고소영이지 뭘 강소영이 아니지. 고소영 미란다 또 나온다, 미란다. 강부자. 문종박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종박이 또 뭐예요? 문재인 정부에 중용된 인사 가운데 존스 홉킨스 대가 많대요. 이런 거 그냥 잘. 갖다 붙인 거야. 박근혜 정부 때는 위스콘신. 유승민. 그래. 그랬대요. 기동민도 있어. 기동민. 귀동민 국회의원이잖아. 기자 운동권 민간. 에라이 참 고맙다. 아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도 있다고. 귀동민은 사람 이름을 갖고 그걸 만들어가 뭐 하는 짓이고. 근데 고소영은 정말 잘 갖다 붙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때는 기동민은 좀 그렇다. 고소영은 뭔가 매력적인데 아니에요. 좋아했어요? 아니 고소영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네. 마치고 내일 예고 예고 한번 좀 해주죠. 할까요? 예. 네, 시사 이슈 한 가지 잡고 완전 정보편입니다. 돼지법원 세계재판 이재용 대 특검 핵심 쟁점 총정리가 내일 방송되는데 제대로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이미 우리가 한 것 같은 기시간인가? 나는 다 기억이 나는 한 거. 40분 이야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막 떠든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정리가 안 됐대요. 네. 저기가 안 됐대요. 네. 알겠어요. 또 한번 정리해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이 72주년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빼앗긴 문화재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해문 스님을 모시고 문화재 대표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편한 주말. 야 너 잘 자 이거 하지 마. 잘 자렴. 안녕히 주무세요. 네, 두 분 수고하셨고 네. 홍 기자 다음 주에 더 정말 강력한 찌라시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좀 약하네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만들어서라도 올게요. 알겠습니다. 지어내. 네. 여러분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